오늘은 수롤의 이제 술토 속에 있는 지장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수롤은 왜 신정무라는 글자들, 즉 시간 특징, 시간 종류, 세 개의 종류를 각 품고 있는지 그 이치를 살펴보자는 거죠. 저번에 6월에는 유금이 경금이라는 나무 위의 열매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거는 딱딱해지다 이런 거라고. 딱딱해지다예요. 신금은 딱딱하다. 더 이상 딱딱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를 여름부터 이렇게 해왔냐면 5월에 병기정 이렇게 있었죠. 그죠? 빛이 열로 바뀌고 이 열이 그 열매 내부에 축적되면서 익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열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화의 중력, 수렴, 열 이런 에너지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신금이 열매를 익혀가고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종자로 완성되는데 이 금들은 뭐였냐면 을 새싹이 경금으로 바뀌고 경금 속으로 울목이 들어간 다음에 신금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죠. 그죠? 그 과정을 쭉 어디서 해왔냐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쭉 해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월에 시종자가 열매가 뚝 떨어지면서 그 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수월이에요. 술토 속에 있는 요거 이야기했지만 요게 뭐라고? 신금이라고 그랬죠. 무토라는 땅에 신금이라는 시종자가 떨어진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에 뭐가 이렇게 쌓이냐면 을목이 쌓여요. 을목. 이게 묘술합이에요. 묘목이 쌓이죠. 이게 뭐냐면 낙엽이 쌓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낙엽들이. 그죠? 이런 걸 묘술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 하려고? 술토 속에 있는 요거 시종자한테, 신금한테 열기를 제공해요. 열기 제공. 이 뭐라고? 이게 화석 원료라고. 석탄, 석유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 신금이 계속 술로 이어져 옵니다. 경화작용을 완성했던 신금이 계속 이어져 와서 무엇을 표시하냐면 그 딱딱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왜 그런다? 아직 수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열기를 더욱 축적해라. 왜 축적해라? 해월에 이 무토가 신금을 갑으로 만들고 정화가 임수로 바뀌면서 이제 말 그대로 수생목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달리 표현하면 여기에 갑목이 생겨나려면 이 신금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열기가 필요하다. 그것을 6월에서 수월까지 계속 열기를 공급해다오. 이런 표시를 한 것이 요거예요. 신금이 이렇게 수월로 신금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지 않게 뭐가 있다? 정화가 있다. 그럼 정화는 어떻게 된다? 점점 5월부터 시작해서 정화 열기는 수월에 이르면 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하강을 하겠죠. 그죠? 근데 꼭지점이 뭐였다? 사유축. 이렇게 삼합으로 보면 사유축. 사화에서 생겨나서 막 하다가 유에서 정화의 힘이 극대화돼서 열매를 완성하면 이제 그때부터 술해자축 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시들시들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여기 자월 여기에 이르면 뻥 터지니까 정화의 수렴작용은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정화는 자월을 만나는 것이 몹시 불편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에서 신으로 가는 과정에 왜 열기가 필요한 줄 알겠죠. 열기가 없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열기가 축적가 안 되잖아요. 해수를 지날 때 발화가 안 돼. 쉽게 말하면 바람 빠진 풍선이야. 여기서 자월에 뻥 터져야 되는데 뭔가 웅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개수에서 빵 안 터져 피식 이렇게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정임합이 뭐라고 아까 스포츠 선수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폭발력이라고. 오축이 폭발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열기가 필요한 거야. 이게 없다 그러면 발화가 안 돼. 뭐다? 시종자가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왕의 자식이냐 서민 자식이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야. 어디서 생긴다? 바로 종묘사지 정신임의 과정. 이 정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화열기와 시종자의 종류. 그래서 임으로 풀어지는 과정에 제대로 풀리면 빠방빵빵 풀리면 쓸만한 종자가 피식거리면 피식거린 종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게 신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정화가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걸 깨우쳐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기에 정화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인오술이죠. 인오술. 여기에 중기에 병화가 있었죠. 여기 오화에는 병이 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병화가 이렇게 정화로 바뀌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다? 양기가 동해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동한다? 생지라고 그러죠. 임사신해는 뭐다? 생지다. 왜 생지냐? 새로운 에너지가 동한다. 그래서 생지라고 부른다. 왕지는 뭐다?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다. 양기가 음으로 바뀐다. 그리고 쭉쭉쭉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수월에 가면 음기가 그 작용력을 거의 다 끝내고 저장되어서 해수로 넘겨주면 그 음기의 역할 또한 끝난다. 그러니까 여기 정화가 있는 이유는 그 인호술 삼합이 결과적으로 음기로 마감했노라. 물론 여기는 사실은 묘고론으로 본다 그러면 병화를 표시하는 게 맞죠. 그죠? 왜냐하면 병화가 술토에서 묘지를 만나고 정화는 술토에서 고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화를 여기다 표시하게 한 이유는 뭐다? 해수까지 그 정화의 열기는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뭐다? 술의 천문이다. 정임합이다. 정화와 신금은 두 개가 동시에 임수에 풀어져야만 갑임으로 변한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 갑을 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를 표기한 게 아니라 정화를 표기한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기에 왜 정화가 저기 있을까? 무슨 신금하고 정화가 이렇게 시간이 이어진다? 아니다.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니라 중기는 삼합의 생왕묘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다. 생은 인사신의, 왕은 자묘오유, 묘는 진술충미. 요 작용이 어떤 과정이냐? 양기가 동해서 양음으로 바뀌고 다시 음으로 완성한다. 그리고 음은 다시 양기를 만들어낸다. 요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토를 해봅시다. 아니 무토. 이 무토는 뭐냐? 계속 이야기했지만 신정을 품는 땅이다. 그런데 왜 무토냐? 기토는 안 되냐? 무토의 땅에서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없다. 오로지 기토에서만 완성을 하는데 기토는 두 가지뿐이다. 물질인 해묘미 성장운동과 사유축 결실운동뿐이다. 하지만 이 무토로 끝나는 인호술과
신자진 삼합운동은 무조건 무토만 있다. 왜냐하면 수화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화는 본질적으로 목금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수화 자체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토는 신과 정을 품어서 해수에 있는 이렇게 여기 해수에 무토로 넘겨주고 무토는 뭘 쏟아낸다고 그랬죠. 뭘 쏟아내지? 그러면 자 신금이 이렇게 바뀌면 이제 갑으로 바뀌죠. 시종자가 새로운 뿌리로. 왜냐하면 물에 풀어져야 이제 새로운 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화열기는 이제 응축작용이 가장 강력해지는 해월의 임수가 소위 뭐 로기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화의 수렴 열기 작용이 극점에 이르러서 임수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만물을 응축시켜 버린다. 이게 겨울에 가장 응축된 시점이죠. 그죠? 그리고 좀 지나서 자월에 가면 임수가 빵. 결론적으로 가장 응축된 시점은 자월의 임수까지예요. 그죠? 그거 이제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유술 과정에 무슨 짓을 했느냐? 잘 보면 되겠죠. 그죠? 임수가 생겨나고 요 금기들을 수렴 응축을 했네. 뭘로? 정화와 임수 작용으로 점점 응축을 시킨 다음에 해수에서 만물을 다 거두어 들였구나. 이 저승사자 임수로 다 거두어 들였구나. 이런 흐름, 이런 시간 흐름을 이미 이어져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